요즘은 연애를 안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은 너무나 전성시대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연애가 왜 어렵고 어떤 연애가 좋은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아는 아주 멋지고 핫한 두 분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지옥 3에 출연했던 손원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연애 2에 출연했던 정규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 한 이맘때인 것 같아요. 모 브랜드 행사에서 만나서 술자리도 몇 번 해보고 맞아요. 그래서 알게 된 인연으로 연애 얘기를 하러 위키피디아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결혼을 떠나서 연애를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럼 궁금한 게 연애란 무엇일까? 어디부터 연애일까? 손을 잡아야 연애인지 고백을 해야 연애인지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연애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손 잡으면 연애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이렇게 해야 저는 연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엔 100% 동의하는 게 딱 규정을 짓는 게 연애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오늘 우리 1일이다 말로 하고 규정을 지어야지 연애의 시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와이프랑 우리도 딱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사귀자. 어릴 때니까 엑셀로 이제 우리의 기념일을 쫙 계산한 엑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우와. 네, 그게 얼마 전에 만일 기념일이 됐어요. 만일. 와. 굉장히 로맨티스트시군요. 만일을 저 만일을 챙기시는 분은 실제로 처음 봬요.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와. 아,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너는 그런 기념일을 챙기는지? 챙기는데 처음 사귈 때 난 그렇게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스타일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하고 준비하긴 했어?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싶어도 무시가 안 되더라고. 나는 내 연애할 때 내 최우선 순위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서 그걸 보는 게 내가 행복해져서 그래서 그런 걸 챙기게 되더라고 무조건. 아, 저는 사실 조금 무뚝뚝하고 표현하는 거에 되게 서툴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 기념일을 원래 뭐 우리 하루하루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99일은 안 중요하냐?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나름 일리 있다, 이것도. 예전에는 까분다고 100일보다는 101일에 뭔가를 기념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뭐 사회적 통념이라면 통념이고 기념일들을 그냥 아무리 그게 뭐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한 번쯤 그냥 의미를 가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은 뭐 못 챙기지만 그래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연애를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안 할까? 제가 설문조사 몇 개를 봤는데 2001년부터 2004년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75%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 여성분들의 61.3%는 연애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의 64.6%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20대 중에 21.2%는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고. 20대 중에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연애를 안 한다는 말이 이렇게 숫자로 나는 거 보면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어때요? 이제 막 30대로 접어드신 그쵸, 저희 30대죠. 네, 나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연애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유만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그 약간 공동체의 순기능이 좀 깨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약간 개인주의나 동양의 공동체주의 그런 것들의 약점이 맞닿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닿는 시기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후순위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내 앞가림하기? 그냥 내가 사는 거조차 바쁘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그 마음의 여유? 아니면 현실적인 여유까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개인주의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한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족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좀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누군가랑 순도 있는 대화를 하거나 만들어낸 작업물에 대한 그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여기까지를 피크로 친다면 연애에서 오는 만족도에 대한 기준치가 한 요 정도까지밖에 피크를 못 치면 연애를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 연애라는 게 정량화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연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나 정량이 생겨버린 거죠. 기념일 때는 요런 데 가야 돼. 선물은 요런 가격대를 선물을 해야 돼. 요런 것들이 기준치가 잡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애를 생각하면 연애에서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조건들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스럽고 그러네요. 환멸이 생겨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교 대상이 많아지니까 피곤하고 연애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데 또 인생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도 있다 보니까 얘가 밀릴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학생 때는 어땠어요? 대학교 때는? 대학생이던 시절 아직 기억하는 나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사회에 나왔을 때랑 대학생 때랑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연애에 대한 관심이나 연애를 하는 정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주위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주재 형님이 하신 말 중에서 굉장히 명언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10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면 만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10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랑 똑같은 거죠. 비슷합니다. 아까 근데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때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규민이가 말한 것처럼 마음적인 여유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고 커피를 마시든 어디 여행을 가든 하면 그게 사실 다 돈이거든요. 저는 제가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앞가림하기 바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스스로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아, 나 이 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데이트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진 거 얼굴밖에 없고. 그렇죠. 가진 거는 그냥 제 이 허우대 멀쩡한 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연애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 요즘은 과거의 선원에게 비해서는 어느 정도 내 앞가림을 이제 겨우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 현실적인 조건은 갖추었더라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나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내가 넥스트를 다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땐가 뭔가 나에게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연애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20대 이때는 연애를 안 한다는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연애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고민이었지. 연애를 안 한다기보다 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흐름이었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봐도 막 연애를 못 하는 사람의 그런 어려움이 나오지 나는 연애를 안 하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거야 이런 모습은 많이 안 비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지니까 비혼도 많아지고 결혼이라는 자체의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전에 연애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컸는데 이 결혼이 없어지니까 이 전 단계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관심이 적어든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대가 빡빡하니까 요즘 뭐 취업도 어렵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저희 대학생 때는 학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제 학점도 중요해지니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내가 해야 될 게 워낙 많아지니까 또 연애가 순위가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이렇게 연애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서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일단 취미 부자들이에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운동도 있고 요즘에는 뭐 전시, 여행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데 연인이랑 뭔가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뭐 어디 여행이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때는 일단은 뭔가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연애보다도 자기 혼자서 이런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 그런 취향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걔가 높아지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약간 나 아니면 너인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을 봐도 연애를 안 하는 이유 순위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게 다 포함돼요. 적절한 상대를 못 만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이유일 테고 혼자 있는 자유로움이 좋아서 다른 취미가 더 재밌어서 지금 얘기하신 거 학업이나 취업, 직업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5등이 금전적인 비용 부담 2등부터 5등까지 저희 다 한 얘기가 다 커버되네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저 딱 차트 봤을 때 안 하는 이유 중에 남자가 차트 높은 게 유일하게 금전적인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렇네.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좀 다 인지하는 맞아, 부분이잖아요. 맞아. 저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 아, 밥은 내가 살게, 커피는 너가 사. 네. 그것처럼 왠지 모르게 저조차도 내가 좀 더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안 하는 이유의 남녀 차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 비용 부담은 남자가 더 높고 다른 거는 다 여성분들이 높아요. 특히 여성분이 독보적으로 높은 게 이성교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거는 남녀가 거의 20% 차이가 나네요. 일단 여자분이 오셨으면 다음에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게. 자, 이렇게 연애를 뭐 안 하던 못 하던 많이 안 하는 시대인데 반면에 예능 프로그램은 전성시대예요 지금. 네, 너무나 인기가 많잖아요. 두 분도 너무나 인기 많은 프로에 나오셨고 진짜 궁금한 거 실제 연애와 방송에서 나오는 연애와 달라요? 연애 프로그램마다도 그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출연했던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8일 동안 그 무인도에 갇혀서 서로의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진심으로 그 이성에 대한 마음이 생길까? 근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만난 지 며칠 만에 바로 사귄다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바로는 정말 휴대폰 다 걷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까지 그냥 이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정말 길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성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건 다른 것 같고 그 사랑의 깊이, 감정의 깊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오랜 기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인데 8일 같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는 한 2달 같이 있는 거랑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로. 하루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가 거의 뭐 일주일? 약간 드래곤볼에 보면 시간과 정신의 방 이런 게 나오는데 그쵸, 밖에서의 하루랑 네. 솔로 지옥 안에서의 하루의 깊이가 완전 농도가 다르고 진짜 그냥 그 트루먼 쇼 같아요. 진짜 와 내가 이게 무슨 현실인가? 어디에 뭔가 진짜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로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나오던가요? 네, 진심으로 그냥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와, 진심으로 그 상대에 대한 이성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환승연애팀은 어떤가요?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긴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특성상 이전에 만났던 X가 다들 한 명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토탈 합숙 얼마 동안 했어요? 저희는 한 3주 정도 3주, 합니다. 좀 네. 길구나 여기. 누군가를 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바깥에서의 연애와 그 안에서의 연애는. 그러면 연애 리얼리티에 나온 다음에 연애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나 시각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내에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나는 나니까 객관적인 그 수많은 눈들로 나를 뭔가 판단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피드백들이나 그런 거를 수용하면서 아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수정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누군가한테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서투른 사람이었는데 뭔가 방송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했을 때 이성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야, 되게 좋다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마치 게임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을 할 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막 후회되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야, 생각해요. 멋있다. 저도 사실 저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메모장에 쓴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마음인 줄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 마음이 이 정도니까 이 상대방도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좀 유치한 마음으로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제가 딱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아 진짜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는 저도 50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연애 뭐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네. 그거를 자신 있게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연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나온 프로그램 혹은 아니면 뭐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를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나였으면 난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뭐 공감을 하면서 배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주변을 보면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같이 연인끼리 보면서 그러면 뭐 오빠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위험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공감이 되니까 오히려 네.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우리의 관계?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감정이 들까라고 공감을 하면서 배운다면 배우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특별한 거를 배울 수 있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특정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때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혹은 아,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구나, 되게 멋있다라는 걸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연애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영대학원을 미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영대학원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예요. 옛날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 케바케지만은 그 여러 케이스들의 연애를 보면서 아,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구나. 그게 꼭 공식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본인이 실전에 참여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연애에 대한 얘기 너무 재밌게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두 분은 연애를 권장하십니까? 저 스스로 막 뭔가를 추구하거나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스스로를 좀 가혹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면 되게 많은 데서 제 몸에 뭔가 차가웠던 것들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나한테 많은 충족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세계가 내 세계로 들어와서 내 세계관이 뭔가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거를 사실은 권장을 합니다. 정말로. 저도 규민이 말에 너무 동의하고 저도 물론 너무 권장을 하지만 또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 아, 외롭다, 나 빨리 누구 소개시켜줘, 어디 뭐 좋은 남자 없냐, 좋은 여자 없냐 라는 말로 소개팅을 하고 그냥 꼭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뭐 연애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인연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랑 그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누구와 어떤 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연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결국 인간은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뭐 배우자든 아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내가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보고 싶은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동반자들이 많았을 때 행복한 것 같고 연애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한 부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채널 소개 한 번씩 하고 가셔야죠. 아, 저부터 네, 하나요? 원희님 먼저. 네, 채널명은 손원익입니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규민 JQ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키피디아에서 이 멋진 두 분과 함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애, 여러분들은 연애를 찬성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